안녕하십니까. 터키, 튀르키 이야기는 내일하고 오늘은 러시아와 세르비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본격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하라,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고결하라, 너희는 별로 만들어졌다. 세르비아 속담입니다. 세르비아는 나토의 또 다른 침공을 반드시 물리칠 겁니다. 먼저 러시아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발전 시스템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 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송전 시스템, 파워 그리드 이런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송전 시스템이나 파워 그리드는 조금 시간 한 며칠이 걸리지만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계를 가져오면은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발전 시스템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없던 일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주요 발전소를 파괴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발전 시스템만 파괴했습니다. 댐이 있으면은 댐이 붕괴되지 않도록 이제 댐은 건드리지 않고 발전 시스템만 이렇게 파괴를 하는 거죠. 이 발전 시스템 주변에 있는 지역은 지금 전기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파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력 발전. 이 수력 발전 보면 이제 댐이 있고 옆에 발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이 서지컬리 미사일을 쏘아서 이제 발전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죠. 이런 것은 수리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새로 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프라스트럭처를 본격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다. 자, 이것은 그 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댐, 이 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 시스템만 정확하게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수리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여기서 스웨덴 군사 분석가 발터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발전소에 대한 대규모 공격으로 러우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대규모 수력 발전소 그리고 다수의 화력 발전소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 보라색 HPP 그리고 오데사의 TPP는 화력 발전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격받았다는 것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이제 송전 시스템에 집중되어서 러시아는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것을 파괴함으로써 이제 우크라이나에 계속 경고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작전은 발전 시스템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수리하거나 교체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점점 더 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는 왜 군사 공격 목표를 바꾸었는가? 나는 솔직히 2022년 가을에 대규모 발전소, 드네프르강 교량 및 철도를 향한 집중적인 군사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첫 번째로 러시아는 재건 비용을 최소화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우크라이나 재건은 러시아가 책임집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역사적인 숙명이고 러시아는 그것을 전제를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흡수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재건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파괴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이제 형제 국가로서 함께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 이런 것도 없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이 동맹이 되어서 이제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형태의 이제 정권 변화를 원했던 겁니다. 러시아는 미래 동맹국인 우크라이나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강력한 대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우전이 시작되기 전에 S-300 발사대만 무려 430기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서방에서 많은 이제 대공 시스템이 왔죠. 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이 건재했습니다. 러시아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 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공 시스템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극소수의 시스템만 가동되고 있죠. 자, 그런데 러시아는 무기 생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더 큰 화력으로 이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작전에 다양한 무기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래 동맹국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인프라를 보존하는 것보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패배시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러시아가 전쟁 후 중요 기반 시설을 재건해야 되는 무거운 부담을 더 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 안아야 되죠. 그런데 그 비용보다 지금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때
이제 러시아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우크라이나를 패배시켜서 접수하겠다. 이렇게 러시아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글러브를 이제 벗었다. 장갑을 벗었다. 이제 진짜 펀치로 때린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전쟁을 매우 진지하게 이제 러시아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테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러시아는 이제 전쟁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력들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할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은 가장 먼저 파괴해야 될 것은 발전 시스템입니다. 그 나라를 마비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라를 마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전기를 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발전소를 타격한다. 조만간에 러시아 움직임이 보다 격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르비아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치치 대통령이 며칠 전입니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구, 특히 미국과 영국을 찍어서 이 세르비아와 그리고 이제 스립스카 공화국 이쪽에 대해서 어떤 협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두운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길 거다. 이런 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세르비아 현 상황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유고 내전 때 지도인데 여기서 조금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골기억은 그대로입니다. 여기 세르비아가 있고 몬테네그로는 떨어져 나갔죠. 사실 이 몬테네그로가 떨어져 나간 것 이것도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세르비아와 같은 나라 사람인데 그리고 같은 민족입니다. 이 서방은 어떤 지도부 세력들 그리고 올리가크들을 꼬셔서 회유한 다음에 이 몬테네그로를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세르비아를 힘을 쓸 수 없는 국가로 내륙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스랩스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만 해도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세르비아는 그런 통로가 없습니다. 몬테네그로나 이런 데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세르비아와 합병을 해야 되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나토와 미국은 계속 이제 세르비아를 포위한 상태로 20몇 년 동안 끌고 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세르비아를 괴롭히는 이유는 물론 자신들이 이 세르비아를 파괴할 때 유고 연방을 해체할 때 꺼내던 명분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소보 독립도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세르비아를 파괴하는 데 이용한 세르비아계가 저질렀다는 학살, 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잔혹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밑에 첫 번째 댓글에 제 과거 방송 핀 댓글에 달겠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댓글 핀 댓글에 있습니다. 자, 세르비아가 이런 상태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과 서구는 일단 코소보 독립을 인정해라. 국제사회는 코소보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르비아에게 포기해라 이렇게 강압을 하는 거죠. 스랩스카 공화국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부치치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토는 우리 조국을 파괴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나토는 세르비아를 파괴하고 해체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다. 아직까지 나토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이것을 부치치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1999년에 있었던 세르비아 폭격 25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밝히지 않고 나토가 계속 이제 세르비아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랩스카 공화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토에 조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작은 세르비아는 진실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계속 싸우겠다. 우리의 영토, 우리 국민, 우리의 미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부치치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치치란 인물에 대해서 이 세르비아를 편을 드는 많은 학자들, 이들조차도 부치치를 좀 냉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MI6에 간택된 인물이다. 영국의 외무부가 이 부치치를 뽑아서 세르비아 대통령으로 앉힌 거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이 부치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좀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대리인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가 현재 나토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삥 둘러싸져 포위되어 있죠. 남쪽으로는 그리스, 강한 나토 국가입니다. 자, 세르비아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돌아보지만 세르비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세르비아를 도와주게 되면은 유럽과 미국에 의해서 무자비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이 세르비아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세르비아는 절대로 코소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르비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소보는 역사적으로 세르비아 땅이고 거기에는 이 세르비아인들의 성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점령을 받아서 국토의 회교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2차 대전 때 크로아티아인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끔찍스러운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에게는 이 코소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땅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유럽은 코소보를 핑계로 이제 계속 괴롭히는 거죠. 이 시리아와 비슷합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은 시리아의 아사드를 회유를 했습니다. 러시아나 이란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회유를 했는데 아사드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아이시스를 이용해서 이제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유럽 나토는 이 아사드 시리아를 파괴하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과 서구는 거짓말을 이용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패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을 절대로 접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거짓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세르비아,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이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계속 거짓말을 반복할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 언론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부치치가 3월 25일쯤에 이제 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세르비아 대통령, 이 국가에 대한 위협을 선언을 했습니다. 세르비아 대통령은 서방으로부터 어떤 위협, 협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은 세르비아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도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소식을 서방으로부터 받았는지 말하는 것은 어렵다. 세르비아와 스랩스크 공화국의 중요한 국익이 현재 위협을 받고 있다. 저는 세르비아인들에게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나중에 알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싸울 것이다. 세르비아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치치는 세르비아가 유럽 평화에 의해서 탈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코소보를 가입시킨다면 세르비아는 자동적으로 탈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의 전 정보부 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방이 세르비아에 이런 협박을 한 것 같아. 이 서방이 세르비아에서 컬러 혁명, 색깔 혁명입니다. 이것을 일으켜서 이제 이 정권을, 부치치 정권을 끌어내릴 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 정보부 수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주요한 협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치치 대통령이 그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7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경고를 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엔 가지 마라. 48시간 내에 가지 마라.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치치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는 어떤 테러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다. 물론 미국은 공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주 하급 관리를 의해서 이 러시아 정보부 하급 관리에게 그냥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제대로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치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아마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쉬운 상상입니다. 사실은 이 세르비아를 파괴할 때 유고 내전을 일으킬 때 서구는 온갖 거짓 정보전을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반대 세력에게 어떤 증오심을 불어넣고 그리고 상호 간의 증오가 이제 격화되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이 오사마 빈 라덴이 데리고 온 이제 무자히딘 용사들 있죠. 그리고 이 헝가리와 독일이 지원하는 어떤 크로아티아의 민족주의자들 이런 어떤 세포 조직들이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잔악행위를 하고 세르비아계와 반대편과의 증오심을 폭증시킵니다. 이런 이미 6.25 내전 때 우리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내에서 그런 테러를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 방치했다 이럴 가능성을 부치치 대통령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과 영국은 여기저기 들어가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 마리우폴 상황도 말씀드렸는데 CIA 군사교관이 이제 네오나치 당시 이제 아조프 민병대죠. 아조프 민병대에게 민간인의 포격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오히려 독려를 했다는 겁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말고 포격해라. 이들 아조프 민병대 안에는 돈바스 출신도 있습니다. 저기 민간인의 포격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CIA는 상관없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돈바스 사람과 그리고 이쪽에 아조프 민병대 이쪽 간의 증오심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도록 끝까지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는 것, 이 목적을 가지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죠. 곳곳에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ISI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치치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르비아는 현재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일반적인 지정학적 상황 때문이다. 세르비아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제 폭격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유고슬라비아를 일단 이제 해체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르비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유고를 해체하고 세르비아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군사적 중립성, 세르비아는 현재 이제 군사적으로 중립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분쟁에 세르비아는 서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서방이 세르비아를 더욱더 이제 목을 조이는 겁니다. 세르비아와 세르비아 국민에 대한 전반적인 압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르비아를 괴롭히는 데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점점 점령지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이때 러시아의 약한 고리인 세르비아를 이제 괴롭히는 겁니다. 어떤 협박이 이제 세르비아에 전해졌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소보 상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알라벤 큐리티 그리고 이제 프리시티나 이들이 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코소보와 메토히아에 이 세르비아인을 대상으로 한 민족적인 감정을 가진 공격, 이것이 무려 499건이나 이제 자행되었다. 이 작년에 뉴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세르비아가 좀 화제가 되었는데 코소보에서 코소보 독립 세력들이 세르비아계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세르비아가 군대를 이제 국경 쪽으로 보냈죠. 그래서 긴장이 한때 고조되었습니다. 이때 나토는 세르비아가 만약에 이제 코소보를 공격하면은 세르비아를 폭격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부치치는 나토의 이제 음모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후퇴를 했습니다. 자, 이런 작년 상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치치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릭스가 공식적으로 세르비아를 초청했다. 이것은 세르비아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세르비아는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중국은 특히 이 세르비아에 집착합니다. 중국이 세르비아에 집착한 이유는 세르비아의 이제 베오그라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때 감정을 아직도 이제 잊지 않는 거죠.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현재 이 세르비아에 이 최신형 대공 시스템을 갖다 줬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무기 체계에서도 최상급에 속하는 그런 대공 시스템을 지금 세르비아에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배치해두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나토가 함부로 이제 세르비아에 폭격하러 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세르비아는 강한 육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군사적으로 이제 마음을 먹는다. 코소보를 금세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몬테네그로를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몬테네그로 주민 다수는 우리가 왜 도대체 세르비아와 분리가 되어야 되나, 이것을 국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배 세력들은 이 서구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올리가크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이 몬테네그로를 떼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몬테네그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르비아의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고 이 세르비아와 합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구는 여전히 이제 신경을 쓰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작년에 이제 세르비아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윌 슈라이버가 올린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작년입니다. 이 서구는 패배하고 있습니다. 로전에서 패배하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 약한 고리인 세르비아를 포위하면서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악마적인 짓이죠. 서구가 작년에 왜 그런 짓을 했는가? 물론 다시 시작한 것 같습니다만 윌 슈라이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빚과 거짓의 제국, 미국과 서구입니다. 이들은 현재 저울 때 올라와서 이렇게 실체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지는 것을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패권을 상실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세계를 그냥 불살라버릴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서구와 미국은 작년에 로전에서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수모를 당했습니다. 모욕받은 사자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만만한 먹잇감을 찾고 있는 거죠. 그때 찾은 먹이가 바로 세르비아입니다. 이 세상을 불질를 것 같은 이런 어떤 이제 이 무너지는 제국의 탐욕, 오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 역사적인 사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이때는 크로아티아가 이제 유고 연방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당연히 유고 연방군 세르비아계가 주축이죠. 이들과 충돌할 때입니다. 이때 한 세르비아 사진가는 크로아티아 군인들이 세르비아계 어린이 41명을 죽였다. 그것을 자신이 목격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 이것이 공개되었는데 사진작가는 나중에 자신의 계정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세르비아계 사진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국과 영국의 이 회유를 받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사건이 어떤 여파를 끼칠 것인지 그런 것을 모르고 이런 거짓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을 만들도록 독려한 인물들이 영국의 MI6, 미국의 CIA 이런 스파이들이라고 합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가서 증오심을 고양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분노한 세르비아 반군은 포로들, 이 크로아티아 전사들 포로들인데 이들을 즉결추행했습니다. 한 100몇십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세르비아계가 학살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딱 체크표에 넣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상호간의 증오심을 고양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세르비아계에 어떤 벌점을 계속 매겨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세르비아를 파괴하는 거죠. 이것이 미국과 영국이 수년에 걸쳐서 해왔던 작업입니다. 2020년 예일대 교수인 사무엘 모인, 이 사무엘 모인은 당시 1999년에 98년에 백악관 인턴으로 일을 했는데 나토의 세르비아 폭격,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 사실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폭격이 선하고 필요하다. 인도주의적인 폭격이다. 이것을 미국 대중에게, 세계 대중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심었다. 이것을 2020년에 사무엘 모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브 딸보, 이 클린턴 대통령 휘하의 국무부 차관이자 그리고 전쟁 중에 미국의 주요 협상가 역할을 했습니다. 나토의 전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코소보 알바니아인의 공격이 아니다. 정치 및 경제 개혁의 광범위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유고슬라비아가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유고슬라비아는 공산주의를 유지했습니다. 밀로세비치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 공화국 이것을 유지하려고 했죠. 슬로베니아 떨어져 나가고 크로아티아와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실은 이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크로아티아는 2차 대전 때 나치에 들러붙어서 이 수십만, 백만에 가까운 세르비아계를 죽인 그런 이제 이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보스니아나 세르비아는 이렇게 만족하고 또 보스니아는 자치구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미국과 나토는 파괴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어쨌든 밀로세비치는 공산주의 국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아우국가인 세르비아를 파괴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던 거죠. 결국 미국의 주요 정치인도 나중에 다 인정을 했습니다. 코소보 알바니아인 공격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수잔 라이스는 악마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오바마 때 리비아 파괴, 시리아 파괴 여기에 주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우전 배후에 수잔 라이스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이 이야기했는데 빅토리아 눌랜드보다 수잔 라이스가 더 위에 있고 실제로 이 빅토리아 눌랜드를 지휘하는 사람이 수잔 라이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맥그리거 대령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 카다피가 비에그라를 줘서 군인들로 하여금 민간인 여성을 강간하게 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수잔 라이스가 이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외교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이라크 군인들이 인큐베이터의 아기들을 창밖으로 집어 던졌다.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1990년이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대중들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여기서 다이애나 존스톤의 책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바보들의 십자군. 이 서구, 특히 이 서유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멍청이 십자군을 만들어서 유고슬라비아를 파괴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지금은 치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서유럽이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토의 세르비아 폭격,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다. 맞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이 나토가 공격을 시작한 것. 첫 번째로 이제 유고슬라비아를 공격했습니다. 나토는 방어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유엔의 승인도 받지 않고 국제사회의 공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딴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결정하고 그대로 와서 이제 폭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폭격을 한 이유도 대부분은 거짓입니다. 나토는 세르비아 폭격을 인도주의적인 폭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해체로 이어지는 이 내정 과정. 그런데 이 발칸반도는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적인 이제 유산이 있습니다. 안 좋은 유산들이죠. 민족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것을 고려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 유고를 해체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잔악한 방법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폭력은 서구가 이렇게 선동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 끌고 온 무자헤딘 용사들이 혁혁한 공헌을 하는 거죠. 이것은 과거에 이 캐나다 군인들의, 평화유지군 캐나다 군인들의 문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군인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구 자본주의의 도덕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각본을 만들고, 그리고 도덕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폭격이라고 하면서 세르비아를 파괴하는 거죠. 무슬림을 무방비 희생자, 무고한 희생자로 만들고, 그리고 세르비아인들을 대량 학살의 괴물로 규정하고,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내 공포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결국 나토는 어떤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 나토가 원하는 정부를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바로 이 나토라는 조직이 괴물로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게 된 것,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그것이 이 전쟁입니다. 이 세르비아 폭격, 이것을 적절하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코비치입니다. 조코비치를 환영하는 모임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세르비아는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나토에 의해서 밀로세비치 정권은 붕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는 여전히 이제 남아 있습니다. 세르비아 속담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겸손하라, 너희들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고결하라, 너희들은 별로 만들어졌다. 이 세르비아 국민들이야말로 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죠. 이 정신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민족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나토라는 악마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르비아인들의 러시아인에 대한 우정, 이것이 잘못된 건지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르비아인들은 의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를 배신을 했죠. 자, 이 세르비아인들, 저는 그러나 세르비아가 잘 헤쳐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치치, 만약 영국이 간택을 한 인물이다, 맞을 수 있습니다. 부치치가 물렁물렁하고 서구의 조정에 이제 쉽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치치가 과거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나토와 EU에 등을 돌리고 브릭스에 조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협력 가능성, 특히 여기에 중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르비아에 좀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르비아가 유럽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다는 겁니다. 브릭스에 조인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몬테네그로 합병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륙 국가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세르비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자, 유럽에서 이제 유럽 대륙 안에 있지만은 유럽과 상관이 없는 어떤 독립된 이런 조직으로 이런 딱 거듭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치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답은 심플합니다. 러우전에서 러시아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약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 무력하고, 현대전에서 무기 플랫폼도 바뀌고, 그리고 전쟁 양상도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후티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작사를 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헤즈볼라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주민들, 거의 한 20만에 가까운 주민들이 남쪽으로 도망을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파괴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 서구 중심의 전쟁,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중동 지역 국가들, 후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서유럽은 대규모의 고강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 러시아가 만약에 러우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세르비아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힘의 여파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가 나토와 미국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으로 힘을 이제 과시할 그런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르비아와 터키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회교 국가고, 그리고 터키는 이제 유고 내전 때 보스니아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사우스가 전체적으로 미국과 서유럽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는 거죠. 내일은 튀르키예, 터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르비아 폭격과 관련된 거짓 선전전, 이것에 대한 제 과거 방송은 첫 번째 댓글, 핀 댓글에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로 광고나 멤버십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